빌리브 헤리티지 판례가 나온 것은 2024년 10월 31일입니다. 얼마 안 됐죠. 초에 청약 마감일은 12년 11월 9일입니다. 그리고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은 그로부터 한 2, 3주 뒤죠.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. 청약이 잘 안 됐죠. 안 돼서 원래 기존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던 문구가 추가로 기재가 됩니다. 여기서 판례 문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아파트는 향후 분양가격 조건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 부득이하게 분양가격 조건 변경 시 변경이 발생한 세대와 같이 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계약한 기존 계약자에게도 모집 공고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된 분양가격 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. 다만 기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약관이죠. 이 약관이 추가되었고 이후로 23년 5월경까지 10개가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. 23년 5월경에 시행사는 1억 8,600만 원을 일률적으로 할인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8월 2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 23년 6월부터 9월경까지 15세대를 추가로 계약을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1억 8,600을 할인받은 세대와 할인받지 않은 세대가 있을 거고요. 또 두 번째로 8월 21일 사용 승인 전에 계약한 세대와 8월 21일 사용 승인 후에 계약한 세대가 존재할 것입니다. 그 후에 결국 시행사는 23년 11월까지 PF 대출 만기 연장을 못하게 되면서 24년 1월에 기계약된 25세대를 제외한 121세대가 온비드에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시행사는 할인 분양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. 그러니까 할인 분양한 것이 아니라 공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판례 문구가 있습니다. 설령 공매와 할인 분양이 그 목적이나 권한의 주체, 절차 및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체결되는 매매계약 분양계약의 법률 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주체인 피고가 이 사건 공매를 거쳐 자녀 세대를 매도하는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앞서 본 주택법령 및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정한 분양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. 앞서 본 이 사건 PF 대출 약정 및 신탁계약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 B가 PF 대출 상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신탁재산의 환가처분 절차로서 공매가 진행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매를 통하여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주택법령 및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분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매를 통하여 체결되는 매매계약으로 인해 분양가격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. 이 사건 공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자녀 세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또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아니라 민법상 전형계약인 매매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분양과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. 또한 사용 승인 후에 계약한 세대에 대해서 판례가 해석한 문구가 있습니다.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은 분양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계약자 본인은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 계약자 본인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 후 자필 기재한 것을 확인합니다. 라는 문구 옆에 자필로 각 이해하였습니다. 확인하였습니다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. 원고 등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이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내용과 법률상 효과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직원들이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이 완료되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원고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, 분양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이 2023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가 그 무렵 준공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인 2023년 8월 21일이 도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건축물 대장 등을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적용 대상인
사용검사일까지 계약한 기존 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즉, 경매와 공매는 차이가 있습니다. 공매는 매주 10%가 저감이 되고 지금 판례 기록에 따르면 5차까지 입찰이 진행됩니다. 그리고 5차에서 두 세대가 추가로 더 계약을 하게 됩니다. 즉, 기존에 있던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9세대가 최저가로 입찰하게 된 최저가 입찰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역시 판례 주석으로 보면 약 3억 원의 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는 대구지방법원 판사님이죠. 이 3억 원을 기존에 계약한 세대에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쟁점이 된 것은 신탁사와 시행사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판례의 문구가 나옵니다. 신탁은 법률행위의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수탁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중첩적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그리고 판례는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. 지금 그 매일신문에 나온 건 그겁니다. 신탁사는 책임이 없고 시행사에게만 손해배상이 있다 했는데 변제할 능력이 없는 시행사를 상대로 승소해봤자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.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